귀신을 부르는 방법과 그 귀신을 퇴치하는 방법. 5일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겪은 일입니다. 그때 당시 친구와 같이 독서실을 다녔었는데 오전에 학원을 마치고 독서실에 가서 오후 9시쯤에 공부를 마친 뒤 독서실을 나와 집에 가는 길에 있는 놀이터에서 얘기를 하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을 먹고 집으로 귀가 그리고 컴퓨터를 뒤적거리다 자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.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친구와 놀이터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쩌다 보니 귀신이나 심령현상에 대해 얘기하게 됐죠. 사실 친구가 귀신을 아주 무서워합니다. 여하튼 여러 얘기를 하던 도중 제가 겪게 될 사건의 발단이 돼 그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. 제가 해주는 얘기를 겁에 질려 듣고만 있던 친구가 얘기한 나를 꺼내더군요. 학원 국어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라고. 그 선생님은 친척 중에 무속인이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. 그 사람은 여러 귀신이나 심령현상에 관한 책과 문서들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귀신을 부르거나 퇴마까지 해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진짜 있냐? 라고 웃어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. 사실 그 당시에는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았었죠.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. 친구가 이어서 한 얘기는 귀신을 불러서 퇴치하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. 친구가 알려준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. 장소는 밀폐된 공간. 보통 방 하나 크기의 어두운 공간이라고 합니다. 우선 손가락을 반만 오므린 상태에서 검지와 중지만 피는 겁니다. 그 상태로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두 팔은 앞쪽을 향하여 구부정하고 편한 위치로 올립니다. 이 말까지 들은 후 저는 웃으면서 장난으로 이러면 되는 거야? 이렇게 하면서 그 자세를 취했습니다.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국어 선생님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그 친척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음기를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나 신내린 사람이 귀신과 잘 접하게 된다고 했나?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여튼 그 자세로 눈을 감은 뒤 다른 생각 말고 앞으로 올린 손검지와 중지 부분에 모든 감각을 집중시키고 모든 감각을 손끝으로 보내는 것만 생각하라고 했답니다. 그런 상태로 한동안 있다 보면 손끝에 뭔가 느껴지면서 등골이 후삭하는 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냥 한번 오싹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오싹하다가 정말 심하게 서늘함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귀신이 안기를 느끼고 바로 앞에 온 거라고 하더군요. 정말 간단하죠? 그런데 문제는 간단한 대신 어떤 귀신이 올지 대화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라고 합니다. 부르는 건 여기까지이고 퇴치하는 방법은 양손 앞에 양기를 보고 온 귀신을 오른쪽 손을 왼쪽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그어버리는 겁니다.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긋는 이유는 귀신이 왼쪽을 좋아해서라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. 그럼 퇴치가 된 거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귀신인지 모른다는 것. 퇴치에 실패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. 친구의 말은 여기까지였고 서로 집으로 갔습니다. 집에 도착한 뒤 씻고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가 11시경. 인터넷을 끄적이다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나 호기심에 위 방법대로 해봤습니다. 방안 불은 끄고 컴퓨터만 켜놓은 채로. 조금 뒤 저는 몇 번의 서늘함 끝에 정말 그 전에 몇 번과는 다른 서늘함을 느꼈습니다. 하지만 느낌 탓이겠지 하고 그 다음 동작을 해버렸습니다. 그 뒤 몇 번의 서늘함이 지나간 후 시계를 보니 11시 조금 넘었었나. 아무튼 꽤 긴 시간이 흐른 줄 알았는데 20분쯤 지났었죠. 그때 어머니께서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오시더군요. 뭐 했냐고 말입니다.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. 어머니께서는 그때 제 방에서 멀리 있는 편인 주방에서 뭔가를 느끼고 오시다니 전 은근히 불안했습니다. 어머니께서 교회에 다니시는데 남들보다 신앙심이 무척이나 좋으시거든요. 그런 어머니께서 뭐 했냐고 불안한 얼굴로 물으시다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. 어머니께선 잠시 제 방에 계시다 나가셨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. 이상하더군요. 평소엔 보통 1시쯤에 잤었는데 11시쯤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졸리다니 엄청 오래 잔 것 같았습니다. 제 느낌에는 갑자기 눈이 한순간에 떠지더군요. 마치 아예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이 뚜렷한 의식이 있는 채로 말입니다.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군요. 가위에 눌린 거였습니다. 전에 친구들한테 들어보기만 하고 실제로 처음 눌려본 건데
얘기해 준 거하고 달랐습니다. 자기 전에 그런 짓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니 사물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내 얼굴 바로 위 천장에 방 안의 어둠보다 더 어두운 정말로 어둠 속의 어둠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십니까? 전 처음에 착시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다가오더군요. 천천히 제 얼굴로 말이죠. 정말 무서웠습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그 검은 게 내려오면서 웅얼웅얼 소리가 들리더군요. 너무 무서워서 필사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했지만 망할 놈의 몸은 움직여주질 않고 검은 형체가 어느 정도 내려오자 사람의 얼굴같이 보이기 시작했고 소리도 더 잘 들리기 시작하더군요. 소리는 여러 사람이 뭐라고 해대는 거였는데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저와 그것과의 거리가 30cm도 안 남았을 즈음 한순간 얼어서 멍하니 있었습니다.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더군요. 여러 사람의 얼굴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. 그 다음 전 이제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지요. 왜냐면 그 여러 사람의 소음이 들리는 와중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조금씩 늘어났거든요. 정말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. 아니, 눈물이 나왔습니다. 그 얼굴과 한 5cm 정도였나. 다가올 때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 하나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. 정확한 말은 가물가물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렇게 죽고 싶었냐? 그러면서 천장이 내려오더군요. 처음에 천장이 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. 아래가 허전해서 밑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. 밑을 보니 제가 있더군요. 순간 제 목소리지만 엄청 큰 소리가 나오더군요. 너무 절박한 상황이어서 그랬나 봅니다. 정말 미치는 것은 가위가 풀렸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 얼굴이 계속 있는 겁니다. 계속 그렇게 죽고 싶었냐? 이러면서 말이죠. 그때 어머니께서 뛰어들어오셨고 얼굴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께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가자고 하셔서 새벽에 어떻게 가냐고 시계를 봤는데 놀랍게도 12시도 넘지 않았었습니다. 제가 잠자리에 든 지 약 30분. 그럼 잠자리에 들자마자 가위에 눌렸다. 눌렸다고 해도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그 후에 바로 교회에 가서 철야 예배를 하시던 목사님에게 1시간가량의 기도와 간단한 의식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어머니를 따로 부르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 중간중간에 어두운 표정으로 절 쳐다보시는 게 안 좋은 내용 같았습니다. 다음날 어머니께 엄청 혼났지만 그 얼굴은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고3 본방학이 끝날 무렵에 친구에게 들었는데 그 국어선생님 사촌이 얼마 전에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해준 게 기억나는군요. 그 얘기를 듣고 전의 일이 생각나 또 한 번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. 그날은 방에 불을 켜고 잠을 자게 되었죠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